한 세 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환자 대표하고 이제 전문가 결국은 이제 원래 예상했던 대로 이제 공약을 지키는 문제, 그리고 이제 병원 쪽에서는 계속 투입 없이는 상당히 이제 쉽지 않고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굉장히 국민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료수는 이런 데서 돈 문제보다는 사회질서 공생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라운드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고 그럼 두 번째 라운드로 다시 한번 돌아갔습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 심장병 환자 대표께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환자 중심에서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고 저희가 바라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아 때 심장병 진단을 받은 산모가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병원 기준에 따라서 일반 병실은 입원할 수 없고 상급병실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상급병실료가 12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이 엄마가 최대한 아기를 오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만약에 38주까지 임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상급병실료만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장 수술을 받고 석션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아이들은 석션하는 게 시끄럽기 때문에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고 보통 석션하는 아이들은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격리병실로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데 격리병실이 꽉 차갖고 상급병실을 대신 주는 경우에도 급여가 아니라 상급병실 차액을 전부 본인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워갖고 심장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외부 단체에서 100% 지원을 해주는 아이가 있었는데 심장수술 날짜에 맞춰서 입원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특실밖에 없다. 특실이 하루에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방법은 없다. 그냥 다시 가서 날짜 바꿔 와라라는 얘기를 듣고 수술도 받지 못하고 입원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처음 입원할 때나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반 병실로 갈 때도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보통 상급병실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상급병실을 거쳐서 일반 병실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정해놓은 기간 일수가 지나면은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상급병실로 가야 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은 대형 병원도 있고요.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환자들이 이 상급병실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자들이 경제력이나 뭐 이런 이유에 따라서 전혀 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대안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 이런 상급병실에 이용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다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상위 5개 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들에서 보통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게 병원이 일부라고는 하지만 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절대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환자의 수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또 적지 않은 수가 다른 병원 갈 수 없는 중증 질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크더라도 상급병실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무조건 상급병실 이용을 하고 이제 입원을 한다거나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지금 오늘 1안, 2안 둘 중에 두 가지 중에서는 정말 실제로 원치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 비율로 봐도 그렇고 2안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실의 문제점은 상위 몇 개 병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종별로 차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4인실에서부터 2인실까지 일반 병실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별로 일반 병상을 확대를 하면 병실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달리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 충분히 찬성하고 있고요. 다만 자료집에서 20, 30, 40%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예시로 보여주셨는데 일반 환자랑 중증질환자들의 이 본인 부담금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현재도 암 환자라든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5%에서 10% 정도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것처럼 부담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보통
보통 말하는 이제 불필요한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의료적으로 퇴원해야 되는 환자, 의료적으로 퇴원해도 전혀 이상이 없거나 그 의사가 이제 퇴원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계속 나는 병원에 오래 있고 싶다라고 해서 있는 환자들은 의사의 퇴원 결정 후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뭐 차등화해서 본인 부담률을 부담시키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럴 때 이제 인권 침해라든가 환자와 환자 가족이 병원이랑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이 새로운 환자를 받아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내쫓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나는 아파서 지금 못 움직이겠는데 바로 수술하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환자를 내보낼 때는 의료진의 판단과 더불어서 또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환자들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상정보 공개 방안인데, 앞에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 이렇게 가면은 상급병실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좀 빽이 있거나 연줄이 있거나 직업적으로 딱 봐도 와 하는 직업들은 전화 한 통하면은 더 편하게 일반 병실 원하실 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다 믿고 있거든요. 이런 불신들이 아주 바닥에 많이 깔려 있는데 이런 불신들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면 내가 먼저 병원에 상급병실에 들어온 것 같은데 하루에 막 20만 원, 30만 원씩 올라가고 있는데 병실에 환자들은 이렇게 가보거든요. 벼있나 안 벼있나. 근데 내가 먼저 일찍 들어온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채워지고 있으면 당연히 계속 불신의 벽이 막 쌓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병원도 극장이나 뭐 항공사 이렇게 티켓 살 때처럼 실시간으로 병상 정보를 다 공개해 주셔갖고 정확하게는 않겠죠. 이 사람들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몇 번째는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병원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상급병실은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비율이 높은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상급병실이 절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상급병실을 줄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환자 개개인마다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병원에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형 병원에 일반 병실 들어가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병실을 좀 비율을 충분히 늘려달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상호 대표께서 위안 찬성하시고 정보 공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병원의 이제 조한호 병원의 김대기사 정보 공개 문제를 윤 교수님도 얘기를 하시고 안상호 대표를 하셔가지고 병원 쪽에 의견을 좀 제가 좀 듣고 싶은 말씀 주십시오. 네, 저는 수도권에 중소병원, 종합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공청회 한다고 해서 인터넷을 봤는데 상급병실로 공청회에 대한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봤더니 800건 정도 댓글에 다 병원 정상분이다, 험한 걸 보고 이 공청회 나와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했습니다. 요새 언론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병원에 가면 환자분들 정말 화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비싼 돈, 결과도 썩 좋지 않다. 그런데 의사들도 병원에 가면 화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의사들 잠재적 범죄자, 장사꾼을 몰아붙이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저도 병원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패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소병원이기 때문에 뭐 일반 병실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상급 병실 써야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만약에 중소병원에서 일반 병실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병원은 축복받는 병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가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몇 개 상급 종합병원의 문제들 때문에 생긴 내용들을 중소병원이라든지 또는 의사협회라든지 왜 영향을 받을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급 종합병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로 인한 유탄이라고 할까요?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중소병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이라든지 그런 내용에서 많이 보면 가장 근본적인 건 아까 정인석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가장 문제는 대형병원 환자들이 일방적으로 너무 쏠리는 현상인데 아까 처음에 경증 환자 전체 상급 종합병원 환자의 70%가 경증 환자라는 거고 저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형병원을 몰리다 보니까 일반 병실이 소위 빅5 일반 병실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 병실 부족한 것이 제가 보기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으로 일반 병상 수가 적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빅5라는 58%,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림남병원 한 60몇 %.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일반 병실이 진짜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아까 전에 슈퍼각 대형 병원의 꼼수 이런 내용이 사실 뭐냐면 일반 병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수가 보조를 위해서 상급 병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 우리 박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수가 기본 입원료가 너무 원가의 한 50에서 7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상급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말씀드리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공단에 우리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공단에서 작년에 그 숙박협상단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숙가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보존을 요구했지만 기존 어느 정도의 이 정도에서만 숙가를 인상해라 라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요건인지 아니면 그래서 결국은 항상 돌았으면 저희들 아주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인건비가 약 77%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물가지수가 약 40% 정도. 병원 수가는 약 20% 정도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병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이후로 병원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상태에 있어서의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 병실이 과연 계속 풀로 차서 부족해서 병실로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거의 상반기 말에 한 3조 원 정도가 흑자가 난 걸로 봐서는 병원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도 일반 병실이 많이 비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결국은 정치하는 분들 참 좋으신 의견으로 비싼 돈 들여서 국민들이 고통 받으니까 좀 해주자. 좋은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그런 현실적인 면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란을 그대로 만약 한다고 해도 결국은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대형병원 쏠리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더 일반 병실이 더 부족해지고 다시 또 상급 종합병 그때부터는 이제 상급 병실도 보장을 주다 보면은 누가 일반 병실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다 상급 병실 들어가는 거죠. 더 입원 일수가 길어지지 않을까, 대기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제가 대학에서 레전드 할 때 한 2년차, 3년차 때부터 임무 중에 하나가 장기 환자 퇴원시키는 거였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 할 수 없이 또는 저수가 보존을 위해서 상급 병상을 약간 편법을 써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를 앞으로 막아야 되겠지만 환자들에 대해서 그런 아까침에 장기가 6개월에서 1년 입원하다 보면 그 피해가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그 다음에 진짜 상급병원을 이용해야 할 환자가 나온다는 그런 사실을 서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병원협회 일을 좀 맡으면 경영 쪽 일을 맡으면서 매일 쏟아지는 그런 복지정책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한 피로감과 도대체 어떻게 하는 소리인지 감당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경영이사 자리를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수록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복지부라든지 쪽에서 너무 이렇게 아주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이렇게 경영을 잘 모르는 무료인만 좀 전념했던 사람들은 사실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밀어붙이기식 복지 공약에 결국은 정책이라든지 언론 모든 면에서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을 훨씬 더 많이 들어주실 것이고 공급자들이 조금 피해 보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200병상 이하 중소병원들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를 제대로 느낄는지 저희도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상급 병실 문제점만 따른다면 충분히 우리가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개선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전달 체계를 확립하자. 특히 상급 종합병원에서 경상 환자를 보는 것을 그건 어느 정도 좀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본인기관으로 그런다든지 사실 그 필요 없는 거거든요. 마치 의료 쇼핑의 종류가 아닌가.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시간이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속으로 무슨 절하를 하고 있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상급 병실 꼭 들어갈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감염 의심된다든지 아까 좀 응급실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응급실에서 입원 환자 경우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응급실에서 진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사람 또는 호스피스라든지 그런 경우를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아까 전에 꼼수를 부리는 문제는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또 홈페이지에 그런 병상 공개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가만히 잡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보장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상당히 피곤하십니다. 불구하고 토론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상급병원하고 이제 중소병원하고 입장은 좀 다른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상급병원하고 이제 중소병원하고 좀 이야기를 할 기회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리안 모두 다 이게 솔립이 더 심해지고 장기 입원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병원 현실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중에 정영선 발표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좀 궁금하시다가 좀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건산업진흥원의 박수경 팀장님 해주십시오. 네, 박수경입니다. 제가 보기에 언뜻 보기에 문제는 기존 병실 숫자만 늘리면 해결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단기적인 어떤 처방이면 곤란하다는 전제를 하고 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병실 이용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병실 배정이 어떤 의료적 필요성보다 환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 병상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는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제시해 주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은 상급 병실 이용 환자 60%가 비자발적 이용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40%는 본인이 원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환자 의사가 아니라 의료적 판단하에 상급 병실을 이용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급 병실 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의료적 판단이 아니라 환자들한테 이런 병상 배정의 선택권을 맡기게 된다면 지금 기존 병실 숫자만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지도 않을 것 같고 또한 건보 재정에 아마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어떤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적 판단에 의해서 병상 배정이 되는 이런 원칙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 또한 의료적 판단하에 필요한 상급 병실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판단한 다음에 기존 병실 숫자를 늘리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병실 이용 문제점을 살펴보면 병실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제시해 주신 것 가운데 상급병상 불만족 사례의 45%가 시설환경 문제라고 하셨는데 상급병상 이용자 중에서도 이런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은데 이 문제가 어떤 비용 문제를 배제하고 기준 병실로 가면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실별 차등 수가와 함께 병상 환경을 감안한 병상 등급 가산을 두겠다는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다만 현재 제시하신 대안은 일부 병원 그리고 6인실 이하에만 대상이 되게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차등의 의미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것 같이 상급 종합병원만 대상이 될 때는 차등의 의미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병상 환경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병원급으로 갈수록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동일한 가격이 동일한 환경을 보장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시설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동일한 시설 환경이 동일한 가격이라는 어떤 원칙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이 디자인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병상 등급에 대한 문제는 병상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 병원 손실분에 대해서 지금 등급 가산을 하겠다는 부분은 단순히 그 병원 손실이 아니라 철저한 원가 분석이 선행돼야지 이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인실별 차등 수가도 인실에 대한 최소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2인실 침대 하나만 더 넣어서 병상 간격과 무관하게 잠실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 병실이 병원별로 4인실인 경우도 있고 6인실인 경우도 있고 저희 진흥원에서 조사해보면 18인실도 기준 병실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시하신 방안은 6인실에 지금 픽스가 된 상태로 나온 방안이기 때문에 6인실 이상은 지금 6인실이나 18인실이나 지금 시설 수준이나 인실 규모에 무관하게 동일한 수가를 적용한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단실 규모를 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적으로 최소 6인실 이상은 좀 정비해 나가는 이런 구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은 기준별로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준별로 수준을 동일한 가격, 이 동일한 시설 수준을 보장할 수 있게 이참에 정비를 좀 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환자 쏠림에 대한 의견
제가 볼 때 제시된 방안이 이란이든 미안이든 혼자 소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지금 제시해 주시는 부분은 개념적으로만 지금 제시되어 있어서 효과성에 의문이 생기는데요. 과거 지도권에 따른 용지역 제한이 있을 때도 사실은 그 소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지역 친화역 병원 이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그런 사안입니다. 또한 1안 2항 공통사항으로 지금 1인실에 대해서는 입원료 보험급여 적용 중단이라는 이제 안을 주셨는데 취지는 좋지만 예를 들어서 2항 같은 경우에 상급종합병원 3일실까지 기존병실이 되게 되면 1인실이든 2인실이든 지금 상급병실이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2인실은 보험급여를 하면서 1인실은 보험급여를 안 한다. 이렇게 되면 그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병실 차이 수준이라든지 지금 상급병실 수준 자체가 지역 유형별로도 꽤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에서 지역별로 이런 차이는 고려를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P5를 별도 분리하는 것은 정부가 이런 상급종합 안에서도 또 가시적으로 노력하는 계층화하는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은 제가 반대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급병실 문제는 이란이든 미란이든 단순히 기준병실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기준병상에 대한 입원 원칙 그리고 질관리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를 한번 돌았습니다. 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 제로 이한 쪽을 이제 많이 지지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라운드보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났습니다. 기준병 진료 수가를 좀 인상할 계획이 따른 시설 기준 자체가 너무 열악하니까 시설 기준 의료자원 오래 연구를 하셔서 그런지 시설 기준을 좀 수준에 대한 강화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